자, 저희가 그 폼.xml에서 자바 버전은 이제 여기 자바 버전과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프로퍼티 맨 위에 보시면 프로퍼티 태그가 자바 버전이라는 태그입니다.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자바 버전에 1.8로 세팅해서 1.8로 다 맞춰놨습니다. 교재는 11로 맞춰놨는데 1.8로 해도 전혀 무관하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 해당되는 게 뭐 스프링 높은 버전 썼다고 해서 높은 버전에 해당되는 태그를 잘 활용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낮은 버전으로 해도 뭐 4.0 스프링 4.0 해도 다 돌아가는 소스입니다. 3.xx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4.xx 버전 이상이면 전부 다 잘 돌아가는 소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5.xx 스프링 5.xx 버전이 그 자바 1.8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그 지금 STS 때문에 지금 업버전 시켜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높은 버전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이제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이 책을 전부 다 끝날 때까지 자바 1.8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텍스트를 잘 읽어가면서 높은 버전의 자바인 경우에는 꼭 이걸로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제 구분해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강의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8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다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 이제 텍스트에 보시면 자바 버전은 1.8로 세팅을 한 게 볼 수 있으시고 지금 자바 버전을 1.6으로 놔뒀는데 1.8로 고치셔야 됩니다. 1.8로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버전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5.0.7. 릴리즈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스프링 태그 중에서 org.spring version이라고 한 태그를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F를 써가지고 이게 다운 파인드 쓰시면 여기 닫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파인드를 쓰시면 이게 프로퍼티를 활용할 수 있는 ELX처럼 사용한 걸 꺼내서 쓰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에 해당되는 게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여기도 쓰고 여기 지금 두 개만 현재 들어가 있네요. MVC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꾸 다른 필요한 것들을 더 집어넣다 보면은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걸 쓰게 됩니다. 버전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버전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계속 다 고칠 게 10군데가 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쓰시고요. org.spring framework-version 이런 태그를 써놨고요. 여기다가 스프링 버전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스프링 버전에 해당되는 게 이제 5.0.5.7입니다. 5.0.7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릴리즈라고 꼭 쓰셔야 되고요. 쓰셔야 되고 자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는 순간 얘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로드 하고 있죠. 다운로드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진행하면서 다운로드를 5.0.7 버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리스타트 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은 로컬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페일됐다. 이거 스톱 시킨 다음에 할 걸 그랬나봐요. 스톱 하시고 다시 리부팅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어쨌든 프로그레스 바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여기 이제 서버 돌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버전이 달라졌죠? 버전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서버 죽였어요. 죽였고요. 저희 계정 밑으로 사용자 C 드라이브 사용자 계정.m2 repository org.spring framework 중에서 아무거나 AOP 보겠습니다. spring-AOP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3.1.1 버전도 안 지워지고 그냥 다운로드 돼 있으시고요. 그 한번 다운로드 되면 계속 쓰는 거예요. 5.0.7 버전도 다운로드가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돼 있어서 한번 다운로드 되면 계속 쓰게 되고요. 여기에 버전에 해당되는 거 맨 처음에 이제 스프링 모듈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버전, 릴리즈, 그 다음에 .jar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프링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프링이 이제 이거 말고도 연계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spring-AOP 5.0.7 release.form이라는 게 있는데 폼에 해당되는 거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워드패드나 메모장 같은 걸로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폼.xml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이쪽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설명이 쭉 나오고, 지금 스프링 릴리즈 스프링 AOP는 선언되어 있는 스프링 AOP다. 그리고 URL이 여기 나오시고, 그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오시고요. 나오시면서 얘가 지금 현재 뭐 커넥션 뭐에 연결되어 있고, 뭐 URL이 뭐고, 그 밑으로 보시면 제이몬이라는 게 있는데 컴파일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얘가 디펜던시 해가지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더 있습니다. 커넥션 풀 커먼 풀이라는 것도 있으시고,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 설정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한 개만 받아서 실행되는 게만 좋은데, 얘가 그거 말고도 얘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따로 다 선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디펜던시가 의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존하기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존해 가지고 얘네들이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니까 요 위로 스프링 AOP 위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가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뭐 코어 이런 것도 있으시고, 뭐 여기 빈스도 있으시고, 이런 게 이제 그 다운로드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레퍼레토리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언돼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폼.xml 다시 돌아오세요. 프로젝트의 폼.xml 다시 돌아오시면 프로퍼티스가 있고요. 구성을 보시면 여기 태그는 프로젝트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태그로 되어 있으시고, 이제 모듈 버전이 4.0.0이네요. 그래서 모델 버전이 4.0.0이고, 그룹 아이디가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썼던 도메인 앞에 두 개가 이제 그룹 아이디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던 게 이제 아티팩트 아이디가 됩니다. 아티팩트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임은 프로젝트 이름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EX00하면 네임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패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자르냐 와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웹으로 돌릴 거라서 와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르로 패킹할 거고요. 버전이 맨 처음에 만들면 1.0.0 빌드 뭐 스냅샷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버전에 해당되는 거 지금 맨 처음에 만들면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버전에 맞춰야 되는 거, 여러 개를 여러 번 한 번 사용하는 것은 보통 여기다 쓰진 않고요. 그 여러 번 똑같은 버전에 해당되는 걸 쓸 때에 사용하는 게 프로퍼티스를 선언해서 태그를 선언해서 쓰게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태그 이름을 씁니다. 달러 중괄호 열고 태그 이름 이렇게 쓰시면 얘를 똑같은 걸 여기다가 대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펜던시스가 있습니다. 디펜던시스라고 했는데, 뭐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쓴다, 이런 얘기죠.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있어야 저희가 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펜던시라고 선언하는 순간 다운로드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한 것마다 한 개씩 다운로드를 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10개가 선언되어 있고, 11개, 테스트까지 12개 선언되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블릿 버전에 맞춰서 서블릿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JSP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JSP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톰캣을 넣지 않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 프로그램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한다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다운로드 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계정 밑에 레퍼레토리, 계정 밑에 .m2 밑에 레퍼레토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다 지우려면 그 STS를 끈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시고 이걸 다 지우시고 다시 STS를 키면 얘가 그 설정되어 있는 거를 다 다운받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라이브러리 충돌이 일어나서 이거 뭔가 이상이었다 그럴 때는 레퍼레토리를 지웁니다. 다 지우시고, 그래서 이클립스를 키면
이 디펜던시로 선언되어 있는 건 다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메인문 업데이트를 하신다는 얘기죠. 메인문 업데이트를 해서 얘네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와르 파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놓은데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놓은 스프링 만들어 놓은 요 스프링 프레이트 EX 프레이트 밑에 SRC 밑에 메인에 웹API 밑에 웹-NF 밑에 LIB 폴더가 없는데 LIB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 자르 파일만 싹 다 모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르 파일만 싹 다 모아가지고 LIB 폴더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 폼.xml 보셨고, 프로젝트 보실 때는 웹.xml 먼저 봐라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이게 요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좀 건드셔도 돼요. URL 패턴도 .2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고 설정된 건 어차피 여기에 설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러 패키지 저희가 이 서블릿 컨텐츠 XML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패키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패키지 아래쪽으로만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src 메인에 자바 org 제락의 컨트롤러 이 아래쪽으로 있는 패키지나 클래스에 있는 것만 생성을 하고, 생성할 때 이렇게 S자가 지금 이제 이렇게 S자가 보이시는데 S자가 보이는 게 여기 자동 생성돼서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선언되어 있죠. 이게 어노테이션이 안 붙어 있으면 자동 생성에서 제외됩니다. 자동 생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자동 생성되면서 저희가 스위치 케이스분에 의해서 사용되는 URL 그 다음에 겟 방식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저희가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 JSP로 가야 되겠죠. JSP는 return 라는 문자열이고, 데이터 담는 거는 model.add 드립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담으면 얘가 JSP까지 전달이 된다. 즉 요거에 해당되는 모델에 담으시면 리퀘스트에 저장이 돼서 전달이 되는데 home.jsp죠. home.jsp에 보시면 여기 이제 웹-nf 밑에 슬래시 views 슬래시 home.jsp 여기까지 가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여기는 HTML 태그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가 데이터가 바뀌어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면서 바뀌어서 사용이 된다. 지금 이제 한글은 전부 다 깨져 가지고요 물음표로 보이시는데, 한글을 엔코딩해서 사용하시면 물음표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본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 돌아가서 이제 어디를 봐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걸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설정은 서블릿 컨텐츠 XML 여기다 쓰시고,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패키지 만드는데 org 제락의 보드 밑에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 요 사이에 org 제락의 컨트롤러 밑에 있는 게 아니죠. org 제락의 보드 밑에 있는 거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서버 로딩할 때 시간을 봐서는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더 잡아주시긴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 스캔을 저희가 더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루트 컨텐츠 XML 말고 서블릿 컨텐츠 XML에서 패키지를 저희가 보드 패키지를 쓸 거예요. 그럼 org 제락의 보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러 밖에 있는 패키지죠. 그러니까 자동 생성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org.제락. 원래 큰 범위를 잡으면 쓸데없는 것도 막 생성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제 생성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잡으시는 게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쓰시면 돼요. 쓰셔서 베이스 패키지를 여러 군데를 잡아서 이제 실행하시는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org.제락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싹 다 깡그리 다 그냥 도메인 밑으로 다 잡는 걸로 하면 다 적용이 되겠죠. 네, 쓰시고, 자, 컨트롤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g 제락의 컨트롤러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쓰시고 뭘 만드시냐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중에서 이게 컨트롤러가 아니라 보드 컨트롤러 만들기로 했으니까 보드 BOARD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패키지가 달라졌어요. 도메인은 그대로 가고요. 도메인은 한 개 프로젝트 안에 두 개 도메인을 사용하시면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앞에는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뭐라고요? 보드 컨트롤러라고 쓰신다.
보드 컨트롤러 쓰세요. 되었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위에다가 첫 번째 할 거는 자동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쓰시는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요. 임포트 하셔야 되니까 ORG 스프링 스테레오 타입의 컨트롤러라는 것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럼 얘가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은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위에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으면 얘가 이 보드 컨트롤러가 컨트롤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러 안에도 뭔가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바로 아래 거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아래 거. 이게 지금 어노테이션 붙일 때도 자바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어노테이션 한 개 붙이면 바로 아래 거 하나에 적용이 된다. 이 클래스 여기 컨트롤러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ORG 제라까지는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드 컨트롤러에 보드 컨트롤러 만들었습니다. 골뱅이 컨트롤러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요. 퍼블릭으로 붙여주셔야 딴 데서도 접근이 되겠죠. 그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JSP 리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리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주셔야 돼요. 리턴 하시고요. 리턴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보드 밑에 슬래시 리스트 .jsp는 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짰던 서블리 프로젝트에 짰던 리턴하는 거 동일하십니다. 문자하고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데이터 처리해서 저장하는 건 없으니까 파라미터로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럼 URL 정보는 어디다 둔다고요? 컨닝하면 되죠. 컨닝하면 되잖아요. 컨닝. 홈 컨트롤러 위에 여기 있네요.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좀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밸류에다가 리퀘스트 밸류에다가 슬래시를 썼는데 여기다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이거 쓰시면 된다는 거죠. 개방식이고요. 우리가 썼던 거 동일하게 이게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거죠. 케이스 해서 찾을 때 URL이 이거냐 물어볼 때 이 맞으면 이 밑에 걸 실행한다. 그 리스트인 경우에는 개방식이든 포스트든 상관없이 실행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걸 뺍니다. 빼가지고 그냥 밸류만 쓰시면 되고 밸류 한 개만 넣을 것 같으면 이것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쌍따옴표 찍고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여기까지 집어넣으시면 얘가 됩니다. 매핑을 시켰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경고가 떴죠. 제가 지웠습니다. 경고 뜬 건 지웠고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드 슬래시 리스트가 있으셔야 돼요. JSP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하면 없습니다 하고 나오겠죠. 뭐가? JSP가 서버 스타트 합니다. 서버 스타트 하시고요. 스타트 하시면 콘솔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콘솔에서 뭘 보여주냐면 콘솔에서 보여주는 거 콘솔 어디 갔냐 콘솔 여기 있네. 모니터 콘솔에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여기 이제 매핑된 걸 보여주세요. 여기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가 매핑이 되어 있다. 어떤 클래스랑 매핑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제락의 보드의 컨트롤러 밑에 보드 컨트롤러의 리스트 메소드와 매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URL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실행된다고요? 여기 맨 뒤에 있는 요 리스트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셔야죠.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시면 404 나왔는데요. 여기 뭐가 없는지 보세요. JSP 안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웹-안F 밑에 뷰스 아래 보드의 리스트.2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요게 지금 요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들어주면 되죠? 만들어주시면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그 웹-안F 밑에 뷰스 아래 보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보드 폴더 자, 보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리스트.jsp를 만들어 줍니다. JSP가 없어요. 안 보이시죠? 얻어 누르세요. 맨 아래에서 하는 툴스 네 번째네요. 웹의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 next 쓰시고 리스트 엔터 쓰시고요. 자, 그냥 H1 태그 쓸게요. 그 다음에 게시판 리스트다.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저장하세요.
새로 고침. 네, 나왔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정과 동입니다. 정과 동. 모든 것은 여기까지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DA에서 데이터 가져오면 리퀘스트 담는다. 리퀘스트 대신에 어디 담는다?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 담는다? 홈 컨트롤러. 어디 담는다? 모델에 담는다. 모델은 반드시 파라미터로 받는다. 모델에 담으시면 리퀘스트 담겨서 그쪽에 데이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request.set attribute라고 쓴 거 대신에 모델에 담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됐고,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앞뒤 전부 다 빼고 뭘 써요? 저희가 서블리 컨텐츠 XML에서 이제 매핑 잘 해주시고요. 베이스 패키지 잘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러하게 만드시고요. 골뱅이 컨트롤러하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URL 어디로 뭐로 들어올 건지 URL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리턴되는 거에 해당되는 JSP 만들면 동작이 된다. URL 그대로 쓰시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정을 다 잘 된 상태라면 소스 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잘 된 상태라면. 여기까지 돌리셔야 됩니다.